레벨 2의 1번부터 좀 보면 1에서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다고 했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나열한대요. 원순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주보는 두 공에 적힌 수가 서로소래요. 공 두 개가 서로소라는 건 공약수가 1밖에 없다 그런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피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짝수죠. 짝수끼리는 피해야 돼. 근데 지금 짝수도 4개, 홀수도 4개니까 짝수끼리는 서로 마주보지 말란 이야기거든? 그럼 짝수랑 홀수랑 서로 교대로 서세요 이런 이야기밖에 안 돼요. 지금 들어가고 있죠? 제 패드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짝수랑 홀수랑 교대로 서세요 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있지. 짝수 중에서 2랑 4랑 6이랑 8이 있는데 2하고 4하고 8은 2로만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에요. 약수가, 소수가, 소인수가. 근데 6은 2도 있고 3도 있어. 그러니까 2나 4나 8은 짝수만 아니면 아무거나 마주보고 있어도 상관없지만 6은 짝수도 피해야 되고 그 중에 3도 피해야 돼요. 그래서 6이 문제다. 6이 문제다. 그래서 6을 먼저 앉히자. 앉혀보자 그 얘기예요. 원순열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아니지. 원순열을 푸는 방법은 그냥 하나예요. 뭐냐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기 때문에 돌려서 겹치는 횟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그게 원순열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게 있다고요. 8개 중에 8개니까 8개가 아니라 뭐 n개라고 치면 n개 중에 한 놈 골라서 그 놈을 먼저 앉히는 거야. 빈 의자야. 다 비어있고 허허벌판에 탁자 하나 놓여있고 의자 n개 있는데 내가 거기 아무데나 앉을 거예요. 경우수 몇 가지냐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어디에 앉든 상관없어. 다 빈 의자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앉는 경우는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은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죠. 한 명이 앉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조건 없이 그냥 숫자 8개를 원형으로 배열할게 그러면 일단 줄 서는 경우가 8팩이에요. 근데 돌려서 겹치는 게 8개니까 8로 나누어서 7팩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8개 중에 한 놈 골라. 아무나 골라도 돼요. 6 골랐어. 내가 6을 기준으로 할 거야. 6을 혼자 먼저 앉힐 거야. 그럼 6 혼자 앉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비내자고 6 혼자 앉을 거거든. 6이 어디에 앉든 상관없다는 거야. 그럼 6이 앉았죠? 더 이상 탁자는 돌지 않아요. 그땐 원순열이 아니야. 6이 앉았거든. 6의 오른쪽 옆이랑 왼쪽 옆은 서로 다른 자리잖아요. 회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6은 혼자 앉았고 남은 7개의 자리에 7개가 앉을 거니까 똑같이 7팩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숫자들 중에 짝수랑 홀수를 서로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6이라는 녀석이 약간 특별한 짝수야. 3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6을 먼저 앉힐 거고요. 자리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의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6을 먼저 앉힐 거야. 어디에 앉든 상관없잖아요. 6을 여기에 그냥 앉았다 이렇게 볼 거라고요. 6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6이 앉았으니까. 그죠? 6의 맞은편에 올 수 있는 녀석은 누구라고? 원래는 홀수일 것 같지만 3은 안 된다고. 그래서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 아니면 5 아니면 7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6의 맞은편에 누군가 와서 앉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있고요. 뭐 물론 원래는 3C 1이겠지만 그럼 남아있는 짝수 3개 2하고 4하고 8 얘에다가 남아있는 홀수 3개 6이 누군가 하나 골라 쓸 거니까 홀수 이제 4개 중에 3 빼고 1, 5, 7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그러면 3을 포함해서 이제 3개 남았겠죠. 그 홀수 3개랑 짝수 3개가 서로 짝을 지어야 돼요.
짝을 짓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경우를 여기다 쓸까요? 3팩이고 아니 3C1이고 다시 6에 마주보고 있는 녀석 누가 올 건지를 정하는 게 3C1이고 짝수 3개와 홀수 3개가 서로 짝을 짓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 하면 3팩토리얼 가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짝 지은 조들이 이렇게 앉을지 이렇게 앉을지 이렇게 앉을지를 정해야죠. 그게 몇 가지 있냐면 또 3팩토리얼 가지 있겠죠.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앉을래 여기 이 세 자리 중에 어느 조가 어디 앉을지 정해야 되거든. 다 앉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야 되지. 그쵸? 그래서 요거 싹 계산하시면 나올 것 같은데 6에다가 4 곱하는 거네요. 6 3개면 얼마였지? 216 거기에 4 곱해서 답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꼭 이렇게 풀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자면 이 홀수랑 짝수랑 서로 마주보고 앉아라 그런 이야기인데 짝수 중에 이상한 녀석이 하나 있어. 6. 그래서 요 놈을 먼저 안 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마주보고 있는 녀석 중에 누군가 골라서 6부터 처리한 다음에 남는 애들을 마구마구 앉혔다. 제한 조건이 걸려있는 것부터 해결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다음은 2번이고요. 제가 계속 그 댓글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혹시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확통의 경우에는 특히 경우의 수의 경우에는 제가 푼 거대로 푼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 풀이가 뭐 대단해서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경우의 수 단어는 순혈조합 단어는 사람마다 다르게 풀고요. 사람마다 다르게 푸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거 여름방학 때에서 여러분이 질문하면 이거랑 또 다르게 풀지도 몰라요. 나도 그렇다고. 풀 때마다 풀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이상한 거 아니니까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저랑 혹시 다르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싶은 거 있으시면 메모해뒀다가 질문하세요. 지금 당장은 좀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하기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다음 주에 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그냥 메모해뒀다가 이따가 10시 지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2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에서 가장 긴 대각선 3개를 그리고 각 꼭지점이랑 대각선 어쨌든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7개의 자리가 있고 저 7개의 자리에 1에서부터 7까지 쓸 건데 이웃에 있는 두 원의 적힌 수의 합이 10 이하였으면 좋겠대. 1에서부터 7까지 쓸 건데 인접해 있는 애들, 이웃에 있는 애들 더해서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제일 위험한 게 누구야? 7이지. 아까 1번 문제에서는 6이 약간 이상한 녀석이었다면 여기서는 7이 조심해야 될 녀석이에요.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건 6이고 7은 1, 2, 3 말고 나머지랑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7이랑 4는 이웃하면 11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7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운데로 오면 안 돼요. 얘는 다 인접할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7을 외부에다 일단 먼저 깔아 놓을 거야. 7을 먼저 앉힐 거예요. 7은 얘네들 중에 하나 앉을 건데 다 비어있는 상태죠. 7 혼자 먼저 앉을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다? 하나밖에 없어요. 7을 안 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리고 7이 어딘가 앉았으면 더 이상 원수열이 아닌 거지. 앉았으니까 먼저. 그래서 7을 여기다 앉혔다고 봅시다. 여기다가. 그럼 7과 인접한 건 여기 이렇게 3개인데 요 세 군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올 수가 없어요. 1, 2, 3이 7을 딱 감싸고 있어야 돼. 못 나가게. 1, 2, 3은 아무렇게나 배열돼도 상관없죠. 물론 7만 생각해 본다면야 1, 2, 3은 아무 데나 와도 상관이 없긴 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1, 2, 3을 깔아놓고 나서 그 외에 나머지, 자, 여기랑 여기에 1, 2, 3이 깔리고 나서 남는 자리에 4, 5, 6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4, 5, 6이 들어가는 경우에 요 가운데 오는 녀석이 아무거나 와도 되는지는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차피 올 수 있는 건 4, 5, 6 중에 하나가 올 텐데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 중에 제일 큰 3이 오는 경우라고 쳐도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방해되는 경우는 없다고. 그지? 그래서 1, 2, 3은 아무렇게나 막 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 2, 3이 배치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 하면 3패까지 경우가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 5, 6이 배치가 되어야 할 텐데 그냥 얘도 그냥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뭐 여기에 1이 오고 여기에 3이 오고 여기에 2가 왔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기에 4, 5, 6이 들어가면 여기에 4가 오든 5가 오든 6이 오든 얘네들이랑 상관없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끼리가 중요한 거야. 누구? 6이 중요하다고. 왜냐면 6은 5랑 인접하면 안 되거든요. 6은 4랑만 인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6이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야. 6이 여기 와버리면 4가 오고 5가 와요. 혹은 5가 오고 4가 와요. 5랑 인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은 여기 오면 안 되고 이쪽 구석에 오든가 이쪽 구석에 가야 돼요. 그래서 4, 5, 6 중에 6이 배치될 자리를 먼저 골라보면 그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그래서 6이 여기 왔다고 보면 6 옆에는 5는 못 와요. 무조건 4 오고 여기 5 와야 돼요.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6이 이쪽에 오는 경우라고 쳐도 마찬가지야. 얘 옆에 4밖에 안 돼요. 여기 5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7이 오는 경우는 한 가지, 1, 2, 3이 지 마음대로 6이 오는 경우 두 가지, 그리고 4, 5는 어차피 6의 위치가 정해지면 끝난다. 해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참고로 이거를 결국에는 경우의 수라는 건 분류하기 나름인데 분류를 하기를 저는 지금 7을 먼저 꽂아 넣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여기 가운데 누가 오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들을 배열하는 거야. 뭐 그런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어. 그렇게 푼 사람도 혹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어딘가엔 7이 들어갈 거니까, 그지? 1, 2, 3 중에 아무거나 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테두리에 배치되기를 1, 2, 3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4, 5, 6, 7이 바깥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4 하고 7은 인접하면 안 돼요. 5하고 7, 6하고 7도 인접하면 안 돼요. 그럼 7은 양옆으로 1, 2, 3 중에 누군가 와야 되고 비슷한 짓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 거고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7을 먼저 꽂아 넣으면 더 이상 원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약간 줄어들고요. 그리고 제한 조건이 달려있는 녀석이 7이기 때문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7이기 때문에 걔부터 처리해 놓고 그 다음 6 처리하자. 이 아이디어 가지고 출발했던 거라고요. 됐죠? 좀 다르게도 풀어보고 싶었는데 다르게 풀려니까 너무 복잡하네요. 다음은 3번. 정사각형 모양 탁자 8개 의자에 A, B, C, D 포함해서 8명이 앉을 건데 A와 B가 어쩌고 저쩌고 C와 D가 어쩌고 저쩌고예요. 그러면 A, B, C, D 먼저 앉혀놓고 나머지 애들은 남은 자리에 알아서 앉아. 4팩 이러면 끝난다는 거 이해되죠? 그냥 8명이 앉는다고 치면 8팩 나누기 4 이러고 끝날 거예요. 근데 A, B도 뭔가 조건이 있고 C, D도 뭔가 조건이 있다고. 뭐 누구 먼저 할 거냐인데 A부터 합시다.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A를 먼저 앉힐 거예요. A가 앉는 경우 수는 몇 가지다? 2가지다. 아무도 안 앉아 있는데 A 혼자 앉을 거야. 근데 경우가 2가지예요. 2가지인 이유는 이게 동그란 원탁이 아니라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죠? A가 모서리 오른쪽에 앉느냐, 모서리 왼쪽에 앉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는 다 같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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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은 또 다른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우가 총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앉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모서리에 앉느냐는 중요하지, 어느 변에 앉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면 쪽에 앉느냐는 어차피 돌릴 거니까. 그죠? 그냥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에 앉을지 오른쪽에 앉을지 그것만 정하면 된다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엔 B가 앉아야죠. 아이고, 곱하기를 왜 여기다 썼어? 그 다음엔 B가 앉아야죠. B가 앉는 경우 수는 또 몇 가지 있냐면 두 가지 있죠. 왜? A가 어딘가 앉았다고 칠 거야. A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이제 이건 더 이상 온수는 아니에요. A의 맞은편, 반대쪽 면에 B가 앉을 거야. 이 두 자리 중에 하나 앉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B도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CD가 앉을 텐데, CD는 이웃한 면에 배열된 의자에 앉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서리 끼고 이렇게 옆으로 앉으라는 건데, B는 여기 뭐 이렇게 앉았다고 봅시다. C와 D가 그러니까 꺾여 있는 모서리 두 개를 선택을 할 건데요. 경우는 총 네 가지가 되겠죠. 근데 봐봐요. 위에 거랑 오른쪽 모서리를 고른다고 치면 A가 하나 앉아 있어요. 자리를 하나 차지했고, 오른쪽 거 밑에 거 보면 B가 하나 차지했고요. 밑에 거 왼쪽 것도 B가 하나 차지했고, 왼쪽 거 위에 거 하나 해도 A가 하나 차지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모서리를 어떻게 고르든지 간에 원래는 자리가 4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자리에는 A 또는 B가 앉아 있다는 거야. 모서리를 4개를 고를 수 있는, 모서리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가? 이웃한 면을 고르기를 이렇게 고르든가 이렇게 고르든가 이렇게 고르든가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총 4쌍을 고를 수 있는데 그 4쌍의 어딘가에는 A 또는 B가 앉아 있을 거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무엇을 고르든 A 또는 B가 한 자리에는 꼬박꼬박 앉아있기 때문에 다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 C와 D가 앉을 모서리의 쌍이 4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앉을래.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먹은 모서리에 앉는다고 쳤을 때 C와 D가 앉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둘 중에 누가 A 또는 B랑 앉을지를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은 아무도 앉지 않은 면에 앉을 거잖아요. 그 두 자리 중에 어디 앉을지를 골라야 돼요. 다시 C와 D가 앉는 경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자, 둘이 이웃한 모서리에 앉는다고 했어요. 그 이웃한 모서리를 고르는 경우가 4가지인데 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A 또는 B가 앉아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4가지 중에 누구를 고르든 A나 B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한 자리를 똑같이. 위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앉은 걸 어떻게 해.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고르기를 이렇게 골랐다고 쳐도 결국 원래 4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A, B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C, D 중에 누가 B랑 앉을지 골라야 되고 그럼 남는 녀석은 빈 모서리, 빈 면 중에 둘 중에 어디 앉을지를 또 골라서 앉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애들 다 앉을 거니까 4팩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계산이야 다 곱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고르는 방법도요 말했지만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제가 해설지는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봐가지고 풀 때는 봤으려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게 풀었는지.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순서대로 한 명씩 그냥 안 치는 거야. 원수를 안 하려고 귀찮거든요.
물론 C, D를 먼저 안 쳐도 될 거예요. 그죠? C와 D를 먼저 안 친 다음에 A, B를 안 쳐도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불편한 건 마찬가지여서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A부터 안 쳤습니다. 됐죠? 그래서 조건이 걸려있는 애들을 먼저 앉혀보면 된다. 이게 3번이었고요. 그 밑에 4번인데 이 4번은 이게 어렵게 풀자면 진짜 한없이 어렵게 풀 수도 있겠지만 집합이어서요. 이건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풀면 꽤 간단하게 풀려요. 우리 특강할 때 이거랑 비슷한 문제 푼 적 있었는데 자, 합해서 전체 집합이래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의 원소가 두 개거든요. 그럼 이런 이야기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은 8개고 이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8개의 원소를 원래는 전체 집합까지 표시하면 이렇게 생긴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질 텐데 이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으면 안 돼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1이라는 원소는 여기에 있든가 여기에 있든가 여기에 있든가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 8개의 원소를 이 그림에다 배치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X가 아니고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A 차집합 B에 들어가든가 B 차집합 A에 들어가든가 A 교집합 B에 들어가든가 이렇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갈 텐데 교집합이 두 개래. 원소가. 이 안에 두 개밖에 못 들어간대요. 그럼 이런 이야기인 거지. A 교집합 B에 누가 들어갈래를 골라야 돼요. 8개 중에 2개의 원소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1, 2, 3, 4, 5, 6, 7, 8 중에 2개를 여기다 넣을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는 마감. 문 닫았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남아있는 6개의 원소는 어디로 간다? 여기 또는 여기로 간다. A 차집합 B 또는 B 차집합 A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남은 원소 6개는 각각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갈 거니까 2의 6승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벤 다이어그램에다 원소를 배치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녀석입니다. 되죠? 다음은 쭉쭉 지나가서 7번 갑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P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X축으로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Y축으로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한 칸만 움직인대요. 5번을 이동한 다음에 2,1에 도착했으면 좋겠대. 문제는 처음으로예요. 실제로 2,1까지 가는 동안에는 3만 움직이면 되죠. 0,0에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1칸만 움직이면 2,1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5번을 이동했다는 건 결국 2번을 낭비하라는 거야. 낭비하는 방법이야. 갔다 오는 거지 뭐. 물론 갔다 오는 건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경우는 두 가지일 거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생기면 원래 도착하는 건데 이제 화살표 보이나요 이거? 오른쪽 위로 가는 거? 그죠? 이렇게 하면 원래는 도착할 건데 낭비할 거야. 어떻게 낭비한다고? 양옆으로. 이렇게 낭비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도 원래는 이러면 도착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위아래로 낭비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5번을 이동해서 2,1에 도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일단 이거는 그냥 같은 것이 포함된 수준을 가지고 나열하시면 되죠. 5팩 나누기 3팩 5팩 나누기 2팩 2팩.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처음으로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림으로 봤을 때 X축, Y축에 여기를 2,1이라고 보면 이 오른쪽, 위, 왼쪽 이러면 처음으로 도착한 거예요. 그죠? 근데 위로 오른쪽, 왼쪽 이러면 처음으로 도착한 게 아닌 거잖아. 이런 경우들이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도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으로 도착하지 않은 거 찾아서 빼자 그 얘기예요. 그게 쉬운 이유는 처음으로 도착하지 않으려면 다이렉트로 일단 2,1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혹은 왔다 갔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거든. 그죠? 얘부터 가보면 일단은 얘들 쭉 배열한다고 치면 5팩 나누기 3팩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중엔 처음으로 도착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처음으로 도착하는 게 아닌 경우는 일단 이걸로 도착해야 돼. 3팩 나누기 2팩으로. 그리고 나서 오른쪽 왼쪽 하든가 왼쪽 오른쪽 하든가 이걸 빼야 된다고요. 아하. 5팩, 2팩, 2팩 여기에서 얘도 빼기를 일단 도착해야 돼요. 3팩 나누기 2팩 그리고 나서 위아래로 또는 아래 위로 낭비하는 경우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세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돼요. 이거 뭐 30 몇 개고 막 보기가 40개까지 있는데 손으로 세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출발할 때 나 이거 풀이 끝났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출발할 때 얘가 왼쪽으로 출발했으면 만약에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하면 돼요. 출발할 때 왼쪽 밑으로 내려왔다고 치면 그때도 오른쪽 위로를 마음껏 배열하면 돼요. 근데 얘가 위로 만약에 출발했다고 치면 그때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경우의 수가 다 달라져요. 계속 해도 되는 거야? 표정이 안 보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위로 봐봐요. 이런 얘기인데 여기 0,0에서 위로 만약에 한 칸 이렇게 올라갔다고 봐요. 그럼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면 그때부터 낭비하는 거 없이 다이렉트로 2,1로 가야 돼요. 위로 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2,1로 다이렉트로 가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갔어? 다시 2,1로 다이렉트로 가야 돼요.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그때는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절로 거꾸로 가야 된다고. 그랬다가 다시 가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영도를 그려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것도 방법이에요. 막 들려. 아, 그냥 하나 풀었으면 됐지. 왜 자꾸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 이거 확통이잖아요. 경우의 수잖아. 뒤에 가면 이런 거 안 해요. 뒤에 가면 그냥 푸는 방법 정해져 있어. 막 통계 봐봐. 그냥 산수 삑삑삑 하면 끝나는 거야. 경우의 수나 돼야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씻고 저렇게 씻고 물어들고 뜯고 뭐. 미안해. 힘들어서 그래.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만 힘내자. 8번 문제 3개래요. A, B, C.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할 건데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 뒤에 안 읽어봤습니다만 전체 경우의 수는 맨 앞자리도 3, 그 다음도 3, 그 다음도 3, 그 다음도 3. 그죠? 중복 허락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중복 순열. A, B가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막 나열한 게 아니라 이제는 A랑 B가 둘이 이웃한 경우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A, B를 이웃하게 해놓고 나서 이웃한 A, B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돼. 이렇게 접근하시면 피곤해지죠. 왜냐면 이웃한 A, B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남는 자리에서 또 이웃한 A, B가 생기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그걸 손으로 다 찾아서 뺀다? 이건 거의 노가다나 마찬가지지. 그죠? 너무 힘든 일이라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A와 B가 이웃하라고 그랬으니까 C를 볼 거야. 불쌍한 C. C를 기준으로 해서 C가 몇 개 뽑혔느냐를 가지고 A, B가 이웃한 경우로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말했지만 A, B가 이웃한 걸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A, B가 몇 번 이웃할 건데 어디서 이웃할 건데 그거에 따라서 경우를 다 나누어야 돼요. 물론 나눠서 해보는 것도 꽤 유용하긴 할 거고 그렇게 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맞았으면 그것도 뭐 지적 탐구 입장에서 보자면 뭐 괜찮긴 합니다만 요령껏 풀어보자면 몇 번 인접하니 몇 번 이웃하니 이거 계산하는 거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어디서 이웃하니? 피곤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방해하는 녀석 C 저 C가 어디 있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근데 보면 중복 허락해서 선택할 거니까 C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웃하긴 해야 되니까 A, B가 최소한 하나씩은 나와야 돼서 C가 2개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C의 개수가 0개인 경우랑 1개인 경우랑 2개인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C가 없대. C를 안 뽑을 거야. 그럼 A, B 마구마구 다 뿌리란 이야기예요. 그 중에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A만 다 나오거나 B만 다 나오는 경우. 그때는 A와 B가 이웃하지 않죠. 그 외에 나머지 경우는 다 A랑 B가 이웃할 거야. 섞여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C가 없는 경우라는 건 2의 4승에서 2만 빼시면 되죠. 오케이? 다음은 C가 하나인 경우인데 C가 하나면 남은 자리가 3개거든요. 거기에 A랑 B가 들어갈 거니까 A만 다 들어가면 안 되고 B만 다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A가 2개고 B가 하나인 경우 A가 하나고 B가 2개인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건데 뭐 나눈다기보다는 A가 2개고 B가 하나고 C가 하나인 경우를 생각한 다음에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배열을 해보면 A가 2개 여기다 쓸까? A가 2개, B가 1개, C가 1개. 이 경우에 배열을 그냥 마구잡이로 한다고 치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죠. 4팩 나누기 2팩. 근데 이 중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A와 B 사이에 C가 딱 껴있는 경우 A, C, B 그럼 A랑 B가 이웃하지 않죠. 뭐 혹은 반대로 B, C, A 이런 경우도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이웃합니다. A와 B가 붙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2가지를 빼야 합니다. 이건 지금 A가 2개인 경우를 이야기한 거고요. B가 2개인 경우라면 이거랑 완전 경우수 똑같을 거기 때문에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C가 2개인 경우면 C 2개에다가 A, B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씩 뽑을 거거든요. 그럼 C 2개에 A, B가 이웃할 건데 그럼 A, B를 적당히 배치만 하면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뭐라고 보면 돼? A, B 세트랑 C, C 그러니까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서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할 건데 거기에 A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서 2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더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는 기준을 잡기를 C의 개수에 따라서 기준을 잡은 건데 C가 아니라 말했지만 그냥 이웃하는 횟수, 이웃하는 자리가 어디냐를 기준으로 해보셔도 돼요. 그거 가지고 나누어서 풀어보는 것도 뭐 공부 삼아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건 약간 자리가 좁을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 너무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데? 이건 조그맣게 크롭을 합시다. 자, 보이죠? 이 정도만 해도? O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중심과의 크기가 같은 n개의 부채꼴로 원판을 나눈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문제 다 읽어봤죠? 가조건을 보면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홀수 짝수 따로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야겠죠. n이 만약에 짝수였으면 홀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 딱 같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n이 만약에 홀수였으면 홀수가 한 개 더 많아요. 경우의 수가 다를 거라고. 나 조건을 보기도 전에 일단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나를 보니까 1을 적은 부채꼴이랑 마지막 숫자인 n을 적은 부채꼴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피곤하다 그죠? 그래서 친절하게 예를 들어라고 하면서 아예 노가다로 8개를 써줬는데 이해 못할까봐. 이건 그렇다 치고 60분의 1이래. 그럼 이런 간단한 숫자 아니라는 거잖아요.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좀 일반화해서 식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힌트가 되는 건 뭐냐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찾으러 가봅시다. 요 정도면 되려나? 자, n이 먼저 짝수인 경우부터 생각합시다. n이 짝수인 경우. 그럼 짝수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짝수들을 먼저 뽑아서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홀수들을 끼워 넣는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 안에 짝수가 몇 개 들어있냐면 짝수도 K개 홀수도 K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n이 2K라고 치면. 그쵸? 그래서 짝수를 먼저 배열할 거야. 짝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K팩 나누기 K. 원순열이니까. 부채꼴이잖아요. 그래서 짝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면 K팩 나누기 K. 즉 K-1팩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n이 짝수이기 때문에 1과 피해야 되는 n, 요 n 있죠. 요 n은 이미 지금 여기서 깔렸어. 부채꼴에 써졌다고. 어딘가에 n이 지금 써 있어요. 됐죠? 짝수는 배열이 끝났고 그 다음에
홀수를 배열할 건데 홀수 중에 1은 조심해야죠. 왜? n이 깔려 있거든. 기본적으로는 k개의 짝수들이 쭉 깔려 있고 그럼 그 사이사이에 홀수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홀수들이 들어갈 자리도 k개예요. 근데 1은 그 k개의 자리 중에 두 군데 못 들어가. n의 양옆에. n의 양옆에 1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1 먼저 안 칠 거야. 홀수 중에서 1은 어디 들어간다고? k개의 빈자리 중에 n 양옆에 빼고 나머지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k-2. 그럼 나머지 홀수는요? 나머지 홀수는 이제 뭐 그런 거 없지. 아무 데나 막 들어가면 되잖아요. k-1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면 그나마 좀 할만합니다. 그래서 요거 또 지워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 쓸게요. n이 짝수인 경우 f2k 이걸 생각해보면 k-1팩, k-1팩, k-2 k-1팩, k-1팩, k-2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다음은 n이 홀수인 경우 2k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 안에는 짝수가 몇 개 들어있냐 하면 k개 들어있고요. 홀수는 몇 개 들어있냐 하면 k 플러스 1개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도 짝수개를 먼저 배열하는 거야. 그죠? 짝수를 먼저 배열하자고요. 홀수를 먼저 배열하냐 짝수를 먼저 배열하냐 상관없는데 나 조건 때문에 짝수를 먼저 배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n이란 녀석이 홀수이기 때문에 1이랑 n은 서로 이웃하지 말라고 했는데 둘 다 홀수예요. 둘 다 여기 들어있다고. 그럼 홀수끼리만 배열할 때 1이랑 n은 떨어뜨려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 왜냐면 홀수끼리 배열할 때 1이랑 n은 붙어도 돼요. 그 사이에 짝수가 쏙 들어와주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배열하면 1과 n이 인접해 있는 이웃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이에 짝수가 꼭 들어와야 되고 1과 n이 이웃하지 않은 경우라면 꼭 들어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잖아. 피곤하다고. 그래서 그냥 이거 먼저 줄 세우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짝수를 먼저 줄 세우는 경우를 줄 세운다기보다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역시나 k 팩토리얼 나누기 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럼 이제 홀수들이 들어갈 자리가 k개 있어요. 짝수 k개가 배열됐으니까 짝수의 사이사이 따지고 보면 k개의 자리가 있다고. 근데 실제로 내가 배열해야 되는 홀수는 k 플러스 1개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홀수가 2개 들어간다는 거야. 어딘가 한 군데는 홀수가 2개 들어간다는 거야. 그죠? k개의 자리가 있고 넣어야 될 건 k 플러스 1개인데 꼭 자리에 하나씩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짝수들이 이웃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홀수의 개수가 한 개 더 많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홀수 2개가 들어가게 될 거야. 그 2개의 자리에 1과 n이 안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경우를 찾아서 빼는 게 방법이 되겠네요. 마음껏 배열하고 하필이면 1과 n이 짝이 돼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 그 경우만 찾아서 빼자고. 홀수를 마음껏 배열하는 경우는 일단 자리의 개수가 k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딘가 한 군데에는 2개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k 플러스 1개의 홀수 중에 2개를 골라서 얘네 둘은 한 세트로 묶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빈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k 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한 세트로 묶여있는 둘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2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홀수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 중에 뭐 뺀다고? 1이랑 n이 이웃한 경우는 뺀다고. 1이랑 n이 이웃했으면 뽑는 경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지. 그지? 1이랑 n이 뽑혔거든요. 그럼 1이랑 n이 한 세트고 나머지 k-1개 홀수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아무렇게나 막 배열될 거야. 그리고 1과 n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 이거 빼야 되는 거지. 2 팩토리얼.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k-1팩이고요. 요 뒤에 있는 건 보니까 복잡하게 생겼네. k 팩토리얼로 묶일 것 같고요.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좀 보면 뭐야 이거 왜 이래. 괄호 안에 것만 보면 k 팩토리얼로 묶여요. 그리고 남는 건 k 플러스 1c 2팩이니까 k 플러스 1 곱하기 k 여기에서 2를 빼는 거네요.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예요. 뭐야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2, 1에 이렇게. 그래서 n이 2k 플러스 1인 경우의 수는 여기서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게 k 팩토리얼 그리고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2 됐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얘가 홀수일 때 경우의 수다 그 얘기입니다. 다 하고 했죠? 그럼 이제 어울리는 숫자를 찾으면 되더라 입니다. 이거 맞아 근데? k-1팩, k팩, 마이너스 플러스 됐네요. 나 이거 풀면서 계속 헷갈려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이거 구할 때 계속 좀 헷갈린 지점이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그래서 와서 보면 자 fn 더하기 1이랑 fn이라고 했는데 n이 만약에 짝수였으면 그냥 이거 분의 이거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n이 만약에 짝수였으면 fn 더하기 1분의 fn이라는 건 f2k 더하기 1분의 f2k 요렇게 생긴 녀석이어서 그냥 얘랑 통째로 들어가면 돼요. 그죠? k-1팩 k팩 k-1 k 플러스 2분의 k-1팩 k-1팩 k-2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약분을 좀 해보면 k-1팩은 약분되고요. k팩 k-1팩이니까 약분되면 k만 남아요.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분모가 k, k-1, k 플러스 2 분자가 누구냐면 k-2만 남아요. 얘가 60분의 1이다 라는 말입니다.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이거 어차피 k는 자연수일 거 아니야. 정수 그죠? 적당히 넣어 봅시다. 뭐 넣어야 되냐? 한 5? 그럼 5, 4, 7분의 3. 뭐 이상하네. 20, 140분의 3? 좀 너무 큰데? 4 넣어볼까요? 4, 3, 6분의 4면 2죠. 그러면 이것도 안 되네? 뭐야. 60이잖아. 5가 있어야 되네. 이거 아닌가 본데 그러면? n이 얼마야? 답이 안 써있어. 없는 거야? 잠깐만. 5, 4, 아까 얼마였지? 7분의 3. 약분이 안 되죠? 됐고요. 6 넣어보면 6, 5, 6, 2에 8이고 6, 4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분해보면 요거 2야. 60분의 1 딱 되네요. 그죠? K가 6이네요. K가 6이란 말은 N이 10이다. 그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N이 12인 경우가 가능한 경우다. 이런 겁니다. 지금 어차피 분모가 60이어서 5라는 소수가 필요해가지고 소인수가 그래서 5 되는 거 생각해 봤더니 6 집어넣어보면 얘가 5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60분의 1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K가 6이라는 건 N이 10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나왔고요. 혹시 반대로 N이 홀수인 경우도 생각은 해봐야 되거든요. N이 홀수인 경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얘가 N이 2K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경우를 보면 Fn 더하기 1이라는 건 F2K 플러스 1 F2K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거고 분자는 우리 아까 찾은 고식 그대로 오면 되죠. K-1팩 K팩 K-1 K 플러스 2 이렇게 오면 되고 분모는 2K가 아니라 2K 플러스 1이 온 거야. K 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한 거잖아요. 여기 K 자리에다가 다 K 플러스 1을 대입해보면 K팩 K팩 K-1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쵸? 그래서 약분해보면 K팩 통째로 날아가고 K-1도 날아가고 요 K-1팩 K팩의 팩토리얼 날아가서 남는 게 누구냐면 K분의 K 플러스 2예요. 이게 60분의 1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1보다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N이 홀수인 경우는 안 되더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일반항을 구하시면 해결될 녀석이고요. 접근하는 방법은 역시나 6 맞아요. 늦게 봤어. 미안해. K6 아니냐고 물어본 거지?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은 짝수냐 홀수냐를 가지고 일단 먼저 쪼개서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밑에 와서 1이랑 n이 어쩌고 저쩌고 했기 때문에 저 조건에 따라서 짝수 먼저 배열하고 나중에 홀수 배열하는 걸로 경우의 수를 좀 따로따로 세보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답이 6이 아니냐는 소리는 아니겠지? 답이 6은 아니지? 맞아요. 네. 이게 이 순열 조합 부분은요, 경우의 수 부분 이거는 이게 설명을 막 하잖아요. 좋아 그래. 그리고 막상 풀 때 되면 여기 곱하기 3팩은 뭐였지? 이 곱하기 2는 뭐였지? 자기 손으로 꼭 풀어보셔야 돼요. 당연히 헷갈릴 테니까. 다음 거는 A집합은 1, 2, 3, 4, 5, 6, 7, B집합은 1, 2, 3, 4, 5 A에서 B로 가는 함수 중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를 보니까 F1과 F3의 합이 4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역 둘이 더해서 4래. 그런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근데 일단은 F1이랑 F3을 더해서 4가 되는 경우는 1하고 3을 더하든가 2랑 2를 더하든가 그죠? 다 없이 나만 만약에 있었으면 치역이 3개였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우리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었냐면 일단 A집합을 3개의 조로 분할하는 거지. 물론 분할이라는 표현은 안 배운다고 치지만 알죠? 뭐 얘기하는 건지. 조 편성을 한다고 3개의 조로. 3개의 조로 조 편성을 한 다음에 5개 중에 3개를 골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가 조건에서 F1이랑 F3이 누군가를 고르기로 했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애들이
꼭 3개의 조로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2개의 조로 분할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로만 나누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따로따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봅시다. 경우를 나누기를 어쨌든 첫 번째 경우는 F1이 1이고 F3이 3인 경우 이거부터 생각할 거고요. 물론 F1이 3이고 F3이 1인 경우도 이거랑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야. 그래서 그냥 곱하기 2하고 치울 거예요. 그리고 자리가 들려나? 두 번째 경우는 뭘 생각할 거냐면 F1과 F3 모두 2인 경우 둘이 치역 하나만 책임져 주는 경우 따로따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럼 자 여기 와서 보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는데 이미 그 치역 3개 중에 2개는 골라졌죠. 1하고 3이라고. 그 나머지 치역 또 하나가 필요해요. 2, 4, 5 중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치역으로 누가 나올지. 그래서 치역부터 일단 만들어 보면 치역이 될 녀석 3개 중에 한 녀석을 고를 거예요. 2, 4, 5 중에. 그래서 3개가 골라졌어요. 만약에 2를 골랐다고 쳐봐요. 그럼 치역은 1하고 2하고 3이 치역이 된 거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볼까요? 그림을 1, 2, 3, 4, 5, 6, 7 치역을 2를 골랐다고 쳐봐요. 그래서 1, 2, 3이 치역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1은 1로 가고 3은 3으로 간댔어. 나머지 경우를 보면 되죠. 2, 4, 5, 6, 7이 1, 2, 3한테 나누어서 가면 됩니다. 1한테 꼭 안 가도 돼요. 3한테 꼭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2한테 가야 돼요. 그럼 쟤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아무데나 갈 거야. 아무데나 갈 거고 누가 욕하니? 아무데나 갈 거고 아무데나 갈 거고 아무데나 갈 거야. 근데 그 중에 누가 안 된다고? 2한테 아무도 안 가는 경우는 안 된다고. 남아있는 정의역 5개의 원소는 1, 2, 3 중에 아무데나 가면 돼요. 3의 5승이야. 근데 이 경우 중에 2한테 아무도 안 가고 1, 3한테만 몰려서 가는 경우는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 경우를 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책임져 주면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간단한 산수를 해결할 수 있어요. 굳이 조를 편성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죠? 얘는요. F1도 F3도 2로 가는 경우야. 그럼 얘도요. 치역 먼저 골라보자고요. 치역 먼저 만드는 거야. 공역은 원소 5개였으니까 그 중에 2는 골랐네요. 하나만 더 2개만 더 고르면 되죠. 4개 중에 2개를 더 골라서 치역으로 만들 거야. 그걸 1과 3을 만약에 골랐다고 쳐봐요. 이렇게 생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남아있는 2, 4, 5, 6, 7이 1, 3을 포함해서 치역을 만들면 돼요. 그럼 이 경우도요.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2, 4, 5, 6, 7 세 군데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1, 2한테만 가던가 2, 3한테만 가는 경우는 안 돼요. 또는 1한테만 가던가 2한테만 가던가 3한테만 가는 경우도 안 돼요. 1, 3한테 가는 경우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봐봐요. 이 3의 5승이라는 전체 경우 중에는 골고루 세 군데로 나누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두 군데만 몰리고 두 군데만 몰리고 두 군데만 몰리는 것도 있고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만 몰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용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1과 3한테만 몰리는 경우. 그 경우는 용납한다고요. 용납할 수 있다고. 1, 3, 2, 2를 카바 쳐줄 거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뺄 거야. 뭘 뺄 거냐면 1, 2한테만 몰리는 경우는 뺄 거예요. 그럼 3이 치역이 안 될 거니까. 2, 3한테 몰리는 경우도 뺄 거예요. 1이 치역이 안 될 거니까. 근데 얘는 그냥 요렇게만 원래 빼면 안 되죠. 봐봐요. 약간 복잡해지는데 1, 2한테만 몰린다는 건 1한테만 몰리거나 2한테만 몰리는 경우는 또 생각 안 할 거라는 거야. 1, 2한테 몰리는 경우인데 그 2의 5승 중에는 1한테만 몰리거나 2한테만 몰리는 경우도 들어있잖아요. 그 경우는 생각 안 하고 1, 2에 나누어지는 경우를 뺐다고요. 마찬가지죠. 2, 3한테 몰리는 경우도 2에 몰빵되거나 3에 몰빵되는 경우는 생각 안 할 거예요. 뺄 거라고요. 물론 마지막에 와서는 1한테만 몰리거나 3한테만 몰리는 경우도 다 빼긴 빼야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긴 할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산수 해보시면 답이 만들어지긴 할 겁니다. 아, 물론 얘는 곱하기 2 해야 돼요. 이거는 가하 조건 때문에 제가 억지로 이렇게 풀었는데 조편성하는 거 있죠. 사실은 그게 훨씬 더 확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거나 5개가 되는 경우라면 조편성을 해서 분배하는 게 훨씬 더 괜찮아요. 근데 분할하는 거 조편성한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옛날에는 그거를 집합분할이라고 했거든요. 그 집합분할이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물어보는 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방법은 배우거든요. 조합을 이용해서. 그것도 빨리 이야기하면 얘보다는 작아도 나을 것 같은데. 얘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보자고요. 이건 치역 고르는 건 그렇다 치고요. 봐봐요. 남은 5개의 정의역이 3개의 조로 분할해서 1, 2, 3을 하나씩 나눠 가져도 되고요. 아니면 2개의 조로 분할해서 1, 3을 나눠 갖는 경우도 돼요. 그죠? 조가 4개로 분할되거나 5개로 분할되면 안 되고요. 1개로 분할되는 것도 안 되죠. 하나의 조가 되면 치역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2, 4, 5, 6, 7이라는 5개의 원소가 2개의 조로 분할이 되는 경우랑 3개의 조로 분할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 2개의 조로 분할된데 조로 분할되는 경우는 인원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조가 2개가 되려면 총 5개잖아요. 아이고 1 더하기 4개의 조로 분할되던가 2 더하기 3개의 조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면 5C1 곱하기 4C4 4C4는 1이니까 안 쓰고요.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의 수 몇 개냐면 5C2 곱하기 3C3 3C3 1이니까 안 쓰고요. 이거 여도 되고 이거 여도 되니까 이거 둘이 더하시면 그게 2개의 조로 분할되는 경우의 수고 요 경우의 수에다가 2팩토리얼 곱하면 되죠. 2팩토리얼은 누가 1한테 갈래 누가 3한테 갈래 정하는 거예요. 됐죠? 3개의 조로 분할되는 경우면 원소가 5개예요. 그게 3개로 분할되는 경우는 3 더하기 1 더하기 1이던가 아니면 2 더하기 2 더하기 1이에요. 얘는 경우의 수가 5C3, 2C1 나누기 2팩 1, 1이어서요. 얘는 5C2, 3C2 나누기 2팩 2, 2니까요. 이거 둘 더한 다음에 뭐 한다고? 여기에다가 3팩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요. 얘가 조로 분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역을 하나씩 골라가는 경우예요. 이렇게 푸는 게 말했지만 여러분 교과 과정엔 빠졌지만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얘가 훨씬 더 확장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요 방법을 좀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나중에 이런 거 치역의 원소의 개수 나오고 할 때 꽤 쏠쏠하게 쓸 수 있어요.
마지막은 3번이고요. 여기 또 한참 했네. 3번 쉬워. 3번 쉬워요. 제가 3번을 금방 할 수 있어가지고 마음 놓고 있다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3번은요. 요거는 말이 약간 헷갈리게 생겼는데 원래는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 없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이것만 존재하는 우리 최단거리 구하는 건 얘기 많이 풀어봤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위를 가지고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6개의 교차점을 지나서 B로 간대요. 그러면 봐봐. 만약에 대각선으로 가는 거 없이 옆으로 가거나 위로만 간다고 치면 오른쪽으로 5칸, 위로 3칸 가는 거예요. 교차로가 몇 개 있냐 하면 7개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5개, 위로 3개니까 사이사이가 교차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교차로를 지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교차로를 6개만 지났으면 좋겠대요. 그럼 무슨 얘기니? 오른쪽 하나로 위로 하나, 오른쪽 하나 위로 가는 거 하나를 대각선 하나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차로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야. 이거 대신에 얘를 하나 쓰면 교차로가 하나 줄어들어요. 1, 2, 3, 4, 5, 6. 아, 그쵸. 그럼 봐봐요. 교차로가 6개라는 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원래 대각선으로 가는 거 없이 그냥 오른쪽으로 위로만 가는 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교차로를 지나야 되는데 하나가 줄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4개랑 이거 2개랑 대각선 하나. 이것들을 배열해가지고 A에서 B로 가게끔 만들어봐. 그 소리 하는 거네요. 됐죠? 교차로가 6개다. 화살표가 7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하긴 해요. 6개의 교차점을 지나서 저런 표현 저도 처음 봤어요. 문제에서 저렇게 잘 얘기 안 하는데 뭐 이동한 거리라던가 뭐 회전수라던가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교차점의 개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얘를 배열하는 건 그냥 7팩 나누기 4팩 2팩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 그림은 제가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요 그림에선 뭐가 나오냐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다 구하라고 나와요. 최단거리라고 하면 그냥 대각선으로 가면 끝나는 건데 왼쪽으로 오지 않고 아래쪽으로 오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대각선으로만 간다고 쳤을 때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세요. 이런 거 나와요. 그럼 걔는 어떻게 구하냐면 대각선으로 가는 횟수가 몇 번이냐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하나도 가지 않으면 오른쪽 5번, 위로 3번 이러고 끝나죠. 근데 대각선으로 한 번 가는 경우면 얘네들이 하나씩 줄어들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었는데 대각선이 하나 나타나면 얘네들이 하나씩 줄어든다고. 그럼 대각선이 하나 더 생기면 이거 3개랑 이거 하나랑 대각선 2개가 되는 거고요. 대각선이 하나 더 나오면 오른쪽 2개, 대각선이 3개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져요. 이 각각의 경우를 다 구해서 더하는 거야. 그게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만 가거나 대각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쳤을 때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교차점 6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딱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요.